부모님이 쓰러진 뒤 가족 돈이 무너지는 순서. 50대 이후가 되면 돈 문제는 단순히 내 노후 생활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병원비, 간병비, 부모님 부양, 자녀 지원, 상속 문제까지 한꺼번에 연결됩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이 가장 준비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는 순간입니다.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셨다. 뇌졸중일 수 있다고 한다. 고관절 골절로 수술해야 한다. 치매가 갑자기 심해졌다. 혼자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는 연락입니다. 이 순간부터 가족의 돈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생명이 먼저입니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수술이 먼저입니다. 가족들은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응급실 접수하고 검사비를 내고 입원 수속을 하고 보호자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입원비가 나옵니다. 검사비가 나옵니다. 수술비가 나옵니다.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퇴원 후에는 집으로 모실지, 요양병원으로 갈지, 요양원으로 갈지 정해야 합니다. 부모님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들과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가족 안에서 말이 달라집니다. 일단 내가 가까우니까 내가 처리해. 나는 당장 돈이 없다. 부모님 통장에서 먼저 쓰면 되지 않나?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 간병비는 누가 부담하나? 나중에 상속해서 계산하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막상 상속대가 되면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때 병원비로 썼다는 증거가 있나? 왜 그렇게 비싼 병원을 선택했나? 간병비를 현금으로 줬다는데. 영수증이 있나? 부모님 통장에서 빠진 돈이 정말 병원비였나? 나는 몰랐는데. 왜 나에게 돈을 내라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부모님이 쓰러진 뒤 가족 돈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히 병원비가 비싸서만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시작되고 기준 없이 쓰고 기록 없이 넘어가고 형제 간 합의 없이 시간이 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쓰러진 뒤 가족 돈이 무너지는 순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님 부양을 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녀가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병원비와 간병비가 한 자녀의 노후까지 무너뜨리고 형제 관계까지 끊어놓는 일이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너짐은 응급실과 입원비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쓰러지면 가장 먼저 돈이 나가는 곳은 응급실입니다. 갑자기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거나 뇌졸중 의심으로 응급실에 갔거나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면 처음부터 여러 검사가 이어집니다. 피검사, 영상검사, 입원 전 검사,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그 순간 비용을 계산할 겨를이 없습니다. 살려야 한다. 검사부터 해야 한다.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입원해야 한다면 입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문제는 이 첫 비용이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응급실 비용은 한 번 나가고 끝나지 않습니다. 입원이 결정되면 병실료가 붙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비와 재료비가 생깁니다. 보호자가 병원에 계속 있어야 하니 교통비, 식비, 주차비도 나갑니다. 이때 보통 가까이 사는 자녀가 먼저 결제합니다. 처음에는 일단 내가 냈어. 나중에 정산하자. 부모님 통장에서 빼면 되겠지. 형제들끼리 나누면 되겠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부모님 돈으로 낸 것인지, 자녀 개인 돈으로 낸 것인지, 형제들과 나눌 돈인지, 부모님이 갚아야 할 돈인지가 불분명해집니다. 부모님이 쓰러진 첫날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가족 단체방에 올리는 것입니다. 결제한 사람, 금액, 항목을 간단히 적는 것입니다. 오늘 응급실 검사비 38만원, 장려 카드 결제, 입원 보증금 100만원,
아버지 통장에서 결제. 이렇게 남겨야 합니다. 두 번째 무너짐은 간병비가 매달 고정비가 되는 순간입니다. 응급실과 입원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간병비입니다. 부모님이 입원하면 병원에서 보호자가 상주할 수 있는지, 간병인을 써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때 가족들은 당황합니다. 자녀가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맡기기도 어렵습니다. 형제들이 돌아가며 병원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오래 가기는 힘듭니다. 결국 간병인을 알아보게 됩니다. 간병비는 하루 단위로 나갑니다. 하루 비용은 작아 보여도 한 달이 되면 큰 돈입니다. 3개월, 6개월, 1년이 되면 가족 돈을 본격적으로 흔듭니다. 처음에는 이번 달만 어떻게 해보자, 곧 퇴원하시겠지, 상태 좋아지면 집으로 모시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회복이 늦어지면 간병비는 계속 나갑니다.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골절 후유증, 중증 질환은 회복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혼자 식사, 화장실, 이동을 못하면 누군가 계속 돌봐야 합니다. 이때 가족 안에서 부담이 갈립니다. 가까이 사는 자녀가 병원에 자주 갑니다. 시간 되는 자녀가 간병인을 구합니다. 경제력이 있는 자녀가 비용을 먼저 냅니다. 멀리 사는 자녀는 전화로만 묻습니다. 부모님 통장을 관리하는 자녀가 지출을 처리합니다. 여기서 감정이 쌓입니다. 왜 나만 병원에 가야 하지? 왜 나만 돈을 내야 하지? 형제들은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네. 돈 낸 사람은 따로 있고 상속은 똑같이 나누자는 건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간병비가 가족 돈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금액이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병비는 초기에 가족 회의를 해야 합니다. 간병인을 쓸 것인지, 자녀들이 돌아가며 돌볼 것인지, 부모님 통장에서 먼저 쓸 것인지, 부족하면 형제들이 어떤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언제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무너짐은 부모님 통장이 열리면서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면 곧 통장 문제가 나옵니다. 부모님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지, 비밀번호를 누가 알고 있지, 카드는 어디 있지, 연금은 어디로 들어오지, 보험은 들어있나, 예금이나 적금은 있나, 이런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병원비를 내기 위해 통장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부터 가족 안의 신뢰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부모님 통장을 한 자녀가 관리하게 됩니다. 병원비를 내고 약값을 내고 간병비를 지급하고 요양병원비를 송금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고마워합니다. 내가 가까우니까 내가 관리해줘. 바빠서 우리는 못하니. 내가 좀 챙겨줘. 부모님 돈으로 병원비 내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돈이 줄어들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통장에서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현금 인출은 어디에 쓴 거야? 간병비로 줬다는데. 증거가 있어. 부모님 생활비와 내 생활비가 섞인 것 아니야. 부모님이 정말 허락하신 돈이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통장 관리를 맡은 자녀는 억울합니다. 실제로 부모님 병원비와 간병비로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인출은 가장 위험합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은 남지만 사용처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통장은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돈을 쓴 사람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병원비는 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합니다. 간병비도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지급합니다. 현금을 썼다면 날짜, 금액, 사용처를 적습니다. 영수증은 사진으로 찍어 보관합니다. 매달 지출 내역을 형제들과 공유합니다. 네 번째 무너짐은 형제 간 분담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부모님 병원비와 간병비가 길어지면 결국 형제 간 분담 문제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같이 부담하자, 부모님 일이니 다 같이 해야지, 형제끼리 공평하게 나누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한 형제는 자녀 대학 등록금이 있습니다. 한 형제는 대출이 많습니다. 한 형제는 사업이 어렵습니다. 한 형제는 배우자가 반대합니다. 한 형제는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형제 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시간을 낸 사람과 돈을 낸 사람이 서로 서운해합니다. 부모님을 모신 사람과 멀리 사는 사람이 서로 원망합니다. 경제력이 있는 자녀에게 부담이 몰립니다. 부모님과 가까운 자녀가 실무를 떠안습니다. 형제 간 분담이 깨지는 이유는 처음부터 기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똑같이 나눌 것인지, 소득에 따라 나눌 것인지,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자녀는 비용을 줄여줄 것인지, 부모님 통장에서 먼저 쓰고 부족분만 나눌 것인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재산에서 정산할 것인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매달 싸움이 됩니다. 부모님 병원비는 형제들의 효심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돈 없는 자녀는 죄책감을 느끼고, 돈 낸 자녀는 억울함을 느끼고, 돌본 자녀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5번째 무너짐은 한 자녀의 노후가 먼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부모님이 쓰러진 뒤 가장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은 가까이 사는 자녀입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자녀, 부모님 통장을 관리하는 자녀, 간병인을 구하는 자녀, 의사 설명을 듣는 자녀, 요양병원을 알아보는 자녀, 응급 상황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돈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씁니다. 체력을 씁니다. 감정을 씁니다. 직장 눈치를 봅니다. 배우자에게 미안해합니다. 자신의 병원 진료를 미룹니다. 그러다 부족한 병원비를 자기 돈으로 메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30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간병비 200만 원입니다. 그러다 카드값이 쌓입니다. 적금을 깹니다. 대출을 씁니다. 퇴직금을 당겼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병원비가 한 자녀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습니다. 50대와 60대 자녀도 이미 노후를 준비해야 할 나이입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병원비, 배우자 노후, 자녀 결혼, 대출 상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병원비를 혼자 부담하면 자신의 노후가 먼저 무너집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까우니까 내가 좀 해. 내가 제일 형편이 낫잖아. 내가 부모님이랑 오래 살았잖아. 나중에 상속 때 계산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속 때 정말 계산될까요? 기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한 자녀가 혼자 감당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 병원비는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가까운 자녀가 실무를 맡더라도 돈은 함께 정해야 합니다. 돈을 못 내는 형제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간을 못 내는 형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6번째 무너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선택에서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부모님이 어느 정도 치료를 마치면 병원에서 퇴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에서 모시기 어렵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 갈등이 크게 터집니다. 집으로 모실 것인가, 요양병원으로 갈 것인가, 요양원으로 갈 것인가,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할 것인가, 방문 요양을 받을 것인가, 누가 모실 것인가, 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집에 가고 싶어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자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멀리 사는 자녀는 그래도 집에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형제는 좋은 시설을 원하고, 돈이 부족한 형제는 비용을 걱정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지, 장기 돌봄이 필요한지, 장기 요양 등급이 있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이나 주야간 보호 같은 재가 서비스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요양원 보내면 불효다.
집에서 모시자니 누가 책임질 건데, 좋은 곳으로 모시자. 그 비용을 누가 낼 건데, 부모님 돈으로 내자. 부모님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이 오갑니다. 이때부터 돈이 더 크게 나갑니다. 시설 비용, 비급여 비용, 간병비, 의료비, 기저귀와 소모품, 교통비가 이어집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 부담과 추가 비용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쓰러지면 빠르게 장기요양 등급 상담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고 방문조사와 등급 판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알아봐야 합니다. 7번째 무너짐은 부부 사이와 자녀 세대까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부모님 병원비는 부모와 자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배우자, 손주, 자녀의 가정경제까지 흔듭니다. 50대 자녀가 부모님 병원비를 계속 부담하면 배우자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신 형제들은 왜 돈을 안 내? 우리 애들. 결혼 자금은 어떻게 해? 대출도 있는데. 계속 부모님 병원비를 낼 수 있어. 당신 혼자 효도하려다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입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부부 갈등이 됩니다. 형제 갈등이 부부 갈등으로 번집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의 배우자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손주 세대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 교육비, 결혼 지원, 전세금 지원, 생활비가 줄어듭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3대의 돈 문제로 번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돕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가정의 생존까지 무너뜨리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도 솔직히 상의해야 합니다. 매달 부모님 병원비로 얼마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 우리 가정의 비상금은 얼마를 남겨야 하는지, 형제들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지원제도는 신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번째 무너짐은 장례비와 상속에서 마지막 갈등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부모님 병환이 길어지다 돌아가시면 가족은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장례비도 돈입니다. 장례식장 비용, 음식값, 화장 비용, 납골당 비용, 제사 비용, 장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부의금도 들어옵니다. 누가 장례비를 먼저 냈는지, 부의금은 누가 관리했는지,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곧 상속 문제가 나옵니다. 부모님 예금이 얼마 남았는지, 집은 누구 명의인지, 통장 인출 내역은 어떤지, 병원비와 간병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부모님을 모신 자녀의 기여를 인정할 것인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준 돈은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모님이 쓰러진 뒤 쌓였던 돈 문제가 장례 후 한꺼번에 터집니다. 병원비를 낸 자녀는 먼저 정산받고 싶어 합니다. 간병을 한 자녀는 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멀리 있던 자녀는 법정 상속분을 주장합니다. 통장을 관리한 자녀는 의심받습니다. 이때 기록이 없으면 싸움이 길어집니다. 내가 냈다는 말과 나는 몰랐다는 말이 부딪힙니다. 부모님이 허락했다는 말과 증거가 있느냐는 말이 부딪힙니다. 효도했다는 말과 상속은 법대로라는 말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쓰러진 순간부터 장례와 상속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병원비 기록, 간병비 기록, 통장 내역, 형제 합의, 장례비와 부의금 정산을 남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 돈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부모님 의료보험과 실손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보험이 있는지, 청구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 통장과 연금 입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병원비와 간병비 예상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달 비용을 대략이라도 알아야 가족 분담이 가능합니다. 넷째, 장기요양 등급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 증상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복지와 지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여섯째, 형제들과 비용 분담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똑같이 나눌지, 소득에 따라 나눌지, 부모님 돈을 먼저 쓸지 정해야 합니다. 일곱째, 모든 지출은 기록해야 합니다. 영수증, 카드 내역, 계좌이체, 현금 메모를 남겨야 합니다. 부모님이 쓰러지기 전에 가족이 정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는 부모님 통장에서 먼저 쓸 것인지, 부모님 돈이 부족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나눌 것인지, 통장 관리는 누가 하되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간병이 필요하면 가족 간병과 전문 간병을 어떻게 조합할지, 장기요양 등급은 누가 신청할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선택 기준은 무엇인지, 자녀가 대신 낸 돈은 상속 전에 정산할지 여부도 정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쓰러진 뒤 병원 복도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부모님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은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병원으로 달려가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병원비를 내고 간병인을 구하고 밤새 보호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돈의 현실이 찾아옵니다. 응급실과 입원비가 시작됩니다. 간병비가 매달 고정비가 됩니다. 부모님 통장이 열리면서 의심이 시작됩니다. 형제간 분담이 깨집니다. 한 자녀의 노후가 먼저 무너집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선택에서 갈등이 폭발합니다. 자녀의 부부관계와 손주 세대까지 흔들립니다. 장례비와 상속에서 마지막 갈등이 터집니다. 이것이 부모님이 쓰러진 뒤 가족 돈이 무너지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는 효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돈 문제입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 전체의 체력과 재정이 들어가는 장기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 통장과 보험을 확인하십시오. 장기요양보험을 알아두십시오. 형제들과 병원비 분담 기준을 정하십시오. 지출 내역을 기록하십시오. 현금 사용을 줄이십시오. 부모님 의사를 생전에 들어두십시오. 부모님을 모신 자녀가 억울하지 않게 기준을 세우십시오. 가족 돈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자녀는 자신의 노후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부모님을 돕다가 내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또 다른 가족 부담이 됩니다. 노후 돈 관리는 큰 돈을 버는 것보다 큰 지출을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모님 병원비와 간병비는 그중 가장 큰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쓰러진 뒤에야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기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쓰러졌을 때 가족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돈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지키고 형제를 지키고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부모님 병원비와 간병비는 갑자기 시작되지만 가족 돈을 오래 흔들 수 있습니다. 응급실 비용, 간병비, 요양병원비, 부모님 통장 사용 내역, 형제 분담 기준은 반드시 기록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통장 보험장기 요양병원비 분담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가족 갈등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